여러분 학창시절에 이거 다 해보신 기억 있으시죠? Go and gone, get got gotten, take took taken.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외워둬야겠다 하고 말이죠. But wait a second, that's already too much for now. 결국 하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크릿 영쌤입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거 하나만 알아야 한다면 뭘 알아야 돼?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전 영어를 배우기도 한참 전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왠지 모를 동경 같은 게 있어 왔거든요. 글쎄요, 제가 잘할 무렵엔 웬만한 돈 좀 있는 집안 아니면 유학은 꿈도 못 꿨던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어린 마음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괜히 귀티가 나 보였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난 그런 느낌이 안 나지? 여튼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뒤를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뭘 공부해야 되는 건지를 정말 많이 묻곤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몰라 난 그냥 되던데 정도의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 거의 문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도 저한테 항상 공통적으로 해줬던 말이 문법은 크게 안 중요한데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동사의 3단 변화는 꼭 외워둬.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감동적이게도 동사들이 쫙 정리된 그 단어 리스트를 저한테 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동사의 불규칙 단어 리스트였어요. 예를 들면 get, got, gotten, take, took, taken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 친구들도 이게 왜 중요한 건진 모르지만 꼭 외우라고 저한테 말해줬던 그 기억이 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들도 그랬었죠. 자 얘들아 이건 그냥 외워라. 동사 원형, 과거형, PP 형태 그냥 외워. 그래서 우리 진짜로 그걸 외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이 단어 리스트들을 거의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말을 할 때 이게 나올 리는 만무하겠죠. 왜냐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컴의 과거형이 came이었나? 드링크의 과거가 drunk인가? 그러면 drunk는 뭐지? 자,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로 쭉 외운 단어들은요, 말 그대로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이어서 실제로 말할 때는 전혀 사용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말을 할 때 이 단어들을 쓰려고 하면요, 머릿속에서 이 리스트 먼저 떠오르고 컴의 과거형이 came이었나 come이었나 하고 불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버리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데 엄청난 버퍼링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리스트를 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사의 과거형과 PP형은 동사 뒤에 ed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work, worked, worked 같이 말이죠. 근데 문제점은 많은 경우 이게 불규칙하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put, put, put 이렇게 과거형과 PP형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keep, kept, kept 이렇게 과거형과 PP형만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come, came, come. 과거형만 다른 형태도 있고 get, got, gotten. 이렇게 원형과 과거형, PP형이 모두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리스트업해서 다 암기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했어야 되는 건 이런 단어의 불규칙 변화들을 리스트업해서 싸그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장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사용되는지를 듣고 말해봐야지만 실제로 말하기를 할 때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듣고 말해봐야지만 말하기 영어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난 카페에 가. I go to a cafe. I go to a cafe. 자, 이걸 과거형으로 말하면 난 카페에 갔어. I went to a cafe. I went to a cafe. I went to a cafe. 자, 우리가 소리 내어서 말해보니까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죠? 가다는 현재니까 go를 썼고 갔다는 go의 과거형이니까 go, went, gone. 아, went를 쓰면 되겠구나. I went to a cafe. 라는 사고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질 않았죠. 아, 난 카페에 갔다가 I went to a cafe. 그러니까 갔다는 went구나 하고 went가 go의 과거형으로서 우리가 암기했던 그 went가 아니라 그냥 갔다 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나요? 아, 문장을 보니까 갔다는 went구나 하고 말이죠. 자, 다른 문장도 볼까요? 그는 짐의 집에 왔어. He came to Jim's house. He came to Jim's house. He came to Jim's house. 아, 왔다는 건 came이구나.
절대 came이 come의 과거형이니까 come, came, come 하는 사고의 과정, 이런 리스트 같은 것들 떠올릴 필요가 없었죠.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단어로서 came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소리내어서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셀카를 찍다, take selfies 로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항상 셀카들을 찍어. She always takes selfies. She always takes selfies. She always takes selfies. 그녀는 항상 셀카를 찍었어. She always took selfies. She always took selfies. She always took selfies. 마찬가지로 셀카를 찍다는 take selfies, 셀카를 찍었다는 took selfies 하고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비슷한 구조의 문장 속에서 발화 연습을 하면요, 별도의 설명 필요 없이 영어의 어순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동사들의 불규칙한 과거형 형태 변화 같은 것들도 리스트업해서 따로 암기할 필요조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And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done, like 100%.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 PP 형태는 나중에 이 PP 형태들이 들어가는 문장 구조들을 연습할 때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발화 연습해주면 좋겠죠. 지금 한꺼번에 과거형이랑 PP형의 형태 변화를 모두 다 학습한다? 그거 자체가 지금 너무 과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과거형의 형태 변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연습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단어들의 형태 변화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장 속에 넣어서 소리내어서 반복 발화 연습을 해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아무리 외워도 계속해서 까먹던 이 형태 변화들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있죠? 제가 일상회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불규칙 변화 동사들을 12개를 엄선해서요, 문장 속에 넣어서 반복 발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위 카드를 누르셔서요, 반복 발화 훈련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발화 연습을 해보시면 그때야 비로소 왜 fit이 build가 아니라 belt가 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 발화 연습해 주시고 완료되시면 인증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오늘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는 영크릿 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